안녕하십니까. 이온의 타오 힐링 스쿨.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부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어제는 한습된 임술관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천간에 오원소, 목화토금수 중에서 자, 목을 음양으로 나눠서 화를 음양으로 나눠서 토를 음양으로 나눠서 금을 음양으로 나눠서 자, 마지막에 수를 음양으로 나눠서 마지막 주자인 개수일간 음수의 인생의 그 행보, 어떤 일이 인생에 벌어질 수 있는지 한습됐을 때, 자, 이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도움의 정도라는 게 나의 베이스 기본이 어느 정도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노력하시면은 어제보다는 분명히 오늘은 낫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 내가 지금 모르겠다고 그냥 이렇게 놔버리면은 내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똑같은 아니면은 더 못한 내일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고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자, 최소한 내일은 더 나은 그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수일간 한습된 경우에 9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약간 낯익은 용어들도 나오고, 임수가 일요일 했으니까 개수도 일요일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는 추측도 어느 정도 이제는 가능하겠죠. 자, 그렇지만 음과 양과 음일간은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도 또 많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공부 속에서 보면 아무래도 양일간보다는 음일간 자체가 뭔가 일을 당해도 조금 더 크게 당한다, 조금 더 나쁘게 돼도 더 나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것을 이제 또 9개 리스트를 나눠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음일간이 그렇게 양일간보다 더 안 좋은 일을 당한다 해서 그게 또 다 그렇게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음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숨어 있는 힘이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미약해 보이는 힘이지만 한번 발복할 때는 또 더 크게 발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양일간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남으로써 어떻게 보면 많은 적을 만들 수 있죠. 그죠? 자, 내가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또 많이 이렇게 적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무엇에든지 실망하지 마시고, 다 하늘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에너지를 주셨겠죠. 자, 이제 개수일간이 하나고 습한 인생의 사주 속에 기울어졌을 때, 자, 어떤 인생의 행로를 걸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에서 첫 번째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나의 사주의 내가 개수일간입니다. 개수일간인데 또 비견이나 겁재, 특히나 겁재점이 이제 양일간이죠. 자, 임수 같은 게 천간에 같이 딱 떠가 있을 때, 자, 이때는 개수가 어떻게 보면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임수라는 양수가 옆에 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좋은 에너지를 먹고 좋은 기회를 얻어도, 자, 양인 임수에게 다 이렇게 속해버립니다. 파묻혀버리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임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 12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12운성이라고 짜축이며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자, 이렇게 12간지를 또 나누어서, 자, 각각의 에너지가, 자, 간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간목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자에서, 축에서, 자축, 인에서, 자, 어느 시점에서 그 힘을 발하고 그 힘이 쇠퇴해지는지, 아니면 그 힘이 중간에서 또 강에서 또 약으로 변하는지, 자, 힘의 어떤 이 운동 상태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12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간목은 자축이며 진사, 오미, 신유, 술, 해에 놓였을 때 어느 지점에서 새로 기운이 발복하고 또 어느 지점에서 기운이 쇠퇴하는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을목 같은 경우에도
또 어느 지점에서 또 그 기운이 이렇게 생하고 또 어느 지점에서 기운이 쇠퇴하는지 사궁에 들어가는지 자 이것이 다 다릅니다. 같은 목이라도 음일간과 양일간의 이 힘의 이 운행의 크기는 상당히 다릅니다. 자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자 힘이 발화하는 생이 장생을 일으키는 것이 힘을 이제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장생지가 해에서 그 장생을 일으킵니다. 갑해가 자 해월에서 해에서 그 힘을 발화시킵니다. 장생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목이라도 음일간인 을목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오하에서 그 힘을 장생을 발화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자 극명하게 다르죠. 간목은 해에서 힘을 발화하는데 자 을목은 같은 목인데도 음목이라는 차이로 을목은 오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자 간목은 자 오화에 오라는 불 속에 들어가면 약해지죠. 그죠? 이제 타버립니다. 사궁에 들어가는데 자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자 오의 불길에 이렇게 놓이게 되면 오히려 더 힘을 크게 쓰는 것입니다. 다시 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12장생 12운성, 12장생이 아니고 12운성을 이렇게 운행을 시켜보면은 각각의 천간에 음양 10개의 식간들이 각각의 그 기운이 다르게 운행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임수 같은 경우에는 신금을 봤을 때, 자, 지지의 신금을 봤을 때 지지의 신입니다. 신금을 봤을 때 거기서 이제 생명을 발화시킵니다. 생명이 이제 첫 걸음을 걷는 곳이죠. 힘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또 개수 같은 경우에는 금생수 해서 개수도 물이니까 금생수 해서 개수도 힘을 이렇게 받지 않을까 하는데 또 다릅니다. 자, 개수 같은 경우에도 5에서 또 그 힘을 발화합니다. 자, 극명하게 다르죠, 그죠? 임수는 임신해서 신에서 힘을 발화하고 또 개수 같은 경우에는 오에서 또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자, 양일간 같은 경우에는 12운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볼 때, 자, 양일간은 자, 시계 방향으로 힘이 흘러갑니다.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자, 이렇게 흘러가고, 음일간은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것과 역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힘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제가 12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명리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정말 외울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많고 정말 많은 경력과 경험, 노하우가 필요한 학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에 정말 아주 멋진 묘미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파도 끝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힘이라 할까요? 아무도 인간의 어떤 의지의 한계 속에 그 가능성은 누구도 추측할 수 없다는 거죠. 제 아무리 사주를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어떤 사주를 잘 본다 하더라도 인간의 그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의 역동성 속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성이 불뚝불뚝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매력적인 제가 생각할 때 키포인트라 생각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나의 의지에 의해서 끊임없는 창조를 이루어낸다는 거죠.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사설이 참 길었습니다. 앞에 말한 것이. 자, 개수일간이 한습에 하나고 습한 기운에 놓였습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도 금이나 수가 많아서 고통에 이제 빠진다, 인생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수일간 한습의 1번의 케이스 1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 나이 차이 나는 인연이 때려놨습니다. 저희 나이 차이 나는 인연이 있다. 자,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자, 주로 개수일간들을 보면 내 나이보다 훨씬 어리거나 내 나이보다 훨씬 많거나 자, 10살 이상 차이 정도로 그죠? 많이 나는 거죠. 자, 이런 나이 차이 나는 인연들과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개수하면 또 떠오르는 또 세트가 있죠. 무게, 합화 이래서 개수가 있는데 또 천간에 무토가 있다는 거. 이 둘이는 또 합을 합니다. 무게 합화를 이루어서 화를 이루어내죠. 그죠? 자,
자, 무토는 개수를 보면은 만리 밖에 있어도 그것을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합을 해버립니다. 무게합합. 만리 밖에 있는 합도 일으켜낸다. 자, 그게 무게합합, 개수일간의 어떤 운명적인 그런 만남입니다. 자, 그래서 개수일간이 특히나 한습에 놓여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거기다 보면은, 나이 차이 나는 인연이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여자 입장에서 나이가 상당히 어린 남자를 만난다든지, 또, 아니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 남자를 만난다. 남자 입장에서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뭐 서너 살 차이나 이런, 평범한 차이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인연과 연결이 되더라. 참 이것도요, 희한한 일이죠. 자, 어쨌든, 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개수일간 한습에 나이 차이 나는 인연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딱 올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제가 왕하면 착하지만 주권이 없다. 자, 이것도 당연하죠. 자, 보십시오. 급제가 왕하다는 말은, 자, 개수일간은 수입니다. 음일간이고, 음의 수입니다. 음수입니다. 자, 나무 피지 속에 이렇게 아침 이슬처럼 작은 물, 우물 속에 숨어있는 음지의 물, 땅 속을 흐르는 그런 음의 물. 자, 이렇게 개수일간은 자, 이렇게 음수로서 이렇게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급제라는 것은 내하고 반대 양의 기운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것을 임수를 얘기합니다. 임수. 자, 임수가 정관에 이래 뜨고 급제들이 많이 있을 때, 지지나 정관에 급제들이 많이 떴을 때, 자, 똑같습니다. 자, 개수일간은 이제 음일간으로서 마음이 참 착하고 열입니다. 수일간 중에서도. 자, 마음이 참 착하고 열입니다. 그런데, 이 양인 임수나 이 급제들이 많아버리면 나에게 주권이 없는 겁니다. 자, 비견급제에 대한 사례, 대표적인 사례, 지금 계속 몇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죠? 자, 어떤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아내도 내 것이 아니다.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또 설명해 보면, 내 아내가 내 것이 아니다. 내 남편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나와 같은 성분이 일간에 내 사주에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인 입장에서 개수 일간의 남편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토죠, 그죠? 토인데 나와 같은 수가 많다는 거니까 남편이 극하는 상대가 여기 본 내 와이프도 있고, 또 옆에 또 다른 여자도 있고, 또 다른 여자도 있고, 토국수를 여러 군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는 얘기가 남편이 여러 명의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 남자가 내 남자가 아니더라. 집에 오면 내 남자, 밖에 나가면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겁이 많다는 것은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요, 아내도 내 아내가 아니요, 내 돈도 내 것이 아니요, 내 명예도 내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은 갈라먹는다. 바지 사장, 그죠? 명함만 내 것이고 본 실체는 다 갈라먹게 한다. 특히 양일간이 다 갖고 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좀 말하고 나니까 좀 씁쓸한데요. 그죠? 대대로 비겁이 안 많았으면 좋겠는데, 인생에. 자,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착하지만 주권이 없다 이거죠. 그죠? 자, 3번을 보십시오. 3번. 대운이 난방이려면 시댁은 약이요, 친정은 병이다 해놨습니다. 자, 대운이 난방으로 그런다 이 말은, 자, 대운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럽니다.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10년 단위로 끊어서 자,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자, 그죠?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의 에너지가 쭉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운이 남방이라는 것은 남쪽 방향이라는 에너지는 이제 사오미를 얘기합니다. 여름 방향이 남쪽입니다. 그죠? 자, 임묘진은 어디입니까? 목기가 성하는 기운은 자, 동쪽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을 이제 목의 나라를 하죠. 자, 우리가 동쪽에 있으니까, 그죠? 동방에 뭐라 했습니까? 인도의 탑으로도. 동방에 횃불을 했죠. 자, 동쪽에 있는 이 한국을 전부 다 목의 기운이 있는 곳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방이라는 것은 화의 기운 아래로 내려갑니다. 화로 쭉 내려가면 그게 이제 남방입니다.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가는 기운. 그 다음에 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면, 자, 서방은 어디 있겠습니까? 서방은 이제
금의 기운입니다. 금기가 있는 기운. 자, 서방은 서쪽이죠. 그죠? 서양. 금기가 있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서양인 하면 보통 이 백인, 화이트잖아요. 얼굴이 하얗다. 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북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북쪽에 있는 기운은 뭡니까? 북쪽에 있는 건 해자축인데, 해자축. 자, 그렇죠. 해자축의 기운이 북방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운이 남방에 이르면, 이런 뜻은 이제 화의 기운으로 대운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4, 5미. 예를 들어 4, 5미 대운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축축하고 습한 사주에 물기가 많은데 4, 5미 화국으로 흘러주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제 발복하기가 딱 좋은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때 시댁이 약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나한테 시어머니 누굽니까? 개수일간에서 내가 극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극합니다. 자, 너무나도 필요한 게 화죠. 그런 상태에 대운이 또 남방 4, 5미 화에 불길에 대운을 흘러주니까 시댁이 얼마나 내한테 고마운 존재겠습니까? 이때는 시댁이 너무너무 좋다. 나는 무조건 시댁에 가고 싶다. 시어머니 옆에 가고 싶다. 시어머니하고 살고 싶다. 자, 이런 분들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시댁하고 잘 맞고 궁합도 좋고 시댁하고 가까이 갈수록 나는 이제 득이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자, 잘 풀리고. 자,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친정은 병이라 했습니다. 자, 친정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친정하면 인성, 어머니를 모친 어머니를 떠올려야 되죠. 자, 내가 수니까 나를 생해주는 거는 뭡니까? 자, 금생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금은 나에게 이제 뭐라 했습니까? 병이다 했습니다. 독이다. 왜? 수기가 많고 한하고 습한 사주에 금수라는 것은 나의 친정 금은 내가 내 곁에 오면 올수록 나의 수기와 물기운과 습함을 더해줄 뿐이죠. 자, 그래서 친정에 가면 무겁고 친정에 가면 되는 일이 없고 친정 식구들과 어울리면 늘 나는 손해를 보더라. 자, 이런 이제 얘기가 풀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나의 사주 속에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참 알고 보면 신비로운 학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십시오. 자, 이것도 제가 많이 이제 했습니다. 묘목이 있는 자는 딸 인연이고 인목이 있는 자는 아들 인연 있다 해놨습니다. 자, 하나고 습한 사주의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화기입니다. 화기. 자, 토가 필요하지만 토도 필요하지만 토 중에도 화기가 있는 토가 건조하고 따뜻한 토가 필요하죠. 화기가 너무나 필요한데, 자, 이때 묘목이라는 것은 습한 목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묘목을 딱 생각하시면 물에 젖어 있는 축축한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묘목 같은 경우에는 습하고 한한 그런 상황에서 묘목이 불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나무지만 전혀 인도할 수 없죠. 불이 조금 올라왔다 해도 습하고 물에 젖어 있는 나무를 뚝 불거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기가 꺼져버립니다. 오히려 안 좋은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습목은 빨리 바짝 말려야 됩니다. 병화의 기운으로.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인목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다 해놨습니다. 자, 이것은 어제도 또 지장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 지지에 있는 글자들 중에 밑에 내가 지지에 있는 글자 4글자가 있죠. 4글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오픈 열어보면은, 자, 그 글자 하나하나에 천간의 기운이 3글자씩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인목이라는 그 글자가 내 지지, 사주 지지에 있다 하면 인목 안에는 병화라는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주에 인목이 있다 하면, 인이 있다 하면 나는 인연이 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목은 불길을 인도하는 에너지입니다. 인목은 딱 에너지 자체가 딱 이제 인목 자체가 딱 있다면 불이 딱 오면 불길을 바로 당겨버리는 에너지입니다. 그만큼 인목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불길을 인도하는 어떤 주요 이제 요소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이해되시죠? 묘목과 인목의 차이. 묘목은 딸 인연 있고 인목은 아들 인연 있더라. 자, 여기서 딸이 조금 좀 우리가 한풀 꺾이네요. 그죠? 여자도 괜찮은데 인생에. 어쨌든 사주에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자, 6번에는 보시면은 식상이 없으면 표현력이 없고 활동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정신장애도 조금 있다. 다 이렇게 정신장애를 제가 뺐습니다.
괜히 또 정신장애 놓으면은 아직 공부가 덜 무르익었는데 뭐야 식상이 없다고 정신장애가 있다고 괜히 또 이거 항의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식상은 자 뭡니까 식신상관 자 뭐 식복이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는데 자 성격상으로 보면 식상은 말하는 겁니다. 활동하는 거 에너지 쪽으로 뭔가 말을 잘하고 표현을 하고 뭐 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자 뭘 해볼까 생각을 하고 활동적이고 움직이고 싶고 자 이런 에너지가 식상입니다. 식상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 이제 이게 어떤 깡패 비슷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너무 많은 활동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밖으로 표현을 해내면 오히려 역효과도 있지만 식상이라는 에너지가 아예 없으면은 자 표현력도 부족하고 활동력도 조금 부족하고 좀 무디다. 사람 자체가 좀 사람이 아무리 조용할 때 조용하더라도 그래도 이 대화를 할 때는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핑퐁처럼 닦아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식상이 아예 없다 보면 뭐 너 혼자서 딱딱딱 하면 오는 게 없잖아. 그죠? 그러면 참 재미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남편 만났다 이러면 맨날 묻고 자자 이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주고받고 딱딱딱 치고받고 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식상 무가 돼서 식상 제로가 돼서 감옥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감옥한데 상대 입장에서는 속에서 무슨 불이 올라옵니다. 그죠? 답답합니다. 자, 말이 남자가 많아도 문제지만 없는 것보다 아예 많은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 말을 해줘야지 사람이 풀어내고 뭔가 이렇게 부딪혀서 싸우더라도 뭔가 정이 생기지. 그렇죠? 로봇도 아니고. 자, 그래서 자, 정신장애 부분을 제가 적진 않았는데 식상이 너무 없다 보면은 사람이 또 이런 상태에서 말도 없고 표현력, 활동력도 없고 하면 우울해지기 딱 좋죠. 그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아마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정신장애를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자, 7번에 보십시오. 7번 소심한 성격으로 꾸준한 직장생활이나 농업이 천직이 되놨습니다. 자, 개수일간이 한습이 되었을 때는 꾸준한 직장생활 또는 농업이 천직이 되놨습니다. 직장생활이나 농업을 이렇게 약간 낮게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에, 그 사람의 행동 양식에 어떤 게 내하고 잘 적성에 맞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개수일간 같은 경우에 한습이 됐다는 것은 일단은 겁재가 많다는 겁니다.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겁재의 힘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기 쉽고 내가 아무리 뭔가 나타날래도 내 성과가 겁재에 의해서 빛을 못 본다는 거죠. 일단은. 자, 이게 개수일간의 어떤 상황입니다. 상황. 자, 이런 경우에는 1인자보다는 2인자 또는 뒤에 물러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 자, 시켜주는 일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주장하고 앞장서서 나서서 해봤자 나는 흔적이 없다. 왜? 양일간이 임수가 떠서 그 힘을 다 먹고 있으니까 내 아무리 창칼을 휘둘러봤자 혼자서 휘두르고 있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나를 따르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저 다른 데 가가 있습니다. 참 뭐랄까 난감하죠. 그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직장 생활이나 자 이런 분들은 이제 꾸준한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농업 같은 게 천직이다. 혼자서 밭을 일구고 성과를 내고 자 이런 이제 농업 같은 게 천직이다라고 또 이제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에 보십시오. 8번입니다. 자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8번에 남자는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여자는 돈에 집착한댔어요. 참 보기 좋은 집안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여자한테 집착하고 아내는 돈에 집착하고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이 남자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한하고 습한 사주에 놓여서 너무 지금 추운 거죠. 덜덜덜 떨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춥습니다. 이 남자는. 자, 이 상태에서 개수일간의 입장에서 여자는 누굽니까? 남자가 극하는 거죠. 재성이죠. 그러니까 수극합니다. 자, 화라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 남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추위에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 얼마나 화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한테 여자니까 여자만 보면 이 사람은 앞집에 201호, 뒷집에 308호,
온 여자만 보면 미소를 날리는 겁니다. 여자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 자, 이런 사람 뭐라 얘기합니까? 칠갱이, 팔갱이, 자, 뭐랍니까? 바람둥이. 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뭐 여자나 보면 행복합니다. 여자만 보면 나는 좋아요. 여자만 보면. 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 나에게 지금 이제 습하고 환한 이 사주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제 화가 나에게 여자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여자가 나에게는 그리운 존재다. 그래서 여자만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약간 이래 됐다 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린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돈에 집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은 남자 입장에서 재성은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 개수일간에서 재성을 보면 돈입니다. 그죠? 시어머니도 되지만 돈으로 보면은 똑같은 케이스인데 스토리만 다릅니다. 이 여자도 하나고 숲에서 몸을 들들들 떨고 있는데 화라는 것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의 추위를 녹여주고 나에게 따뜻함을 이렇게 선사해 줄 수 있는 것이 화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것이 이 여자한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화라는 돈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돈 하는 겁니다. 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어떻게 하든 이 돈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 집착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돈에 대한 아주 이렇게 강력한 욕구, 집착,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병적일 만큼 돈에 대해서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젊었다고 돈에 집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또 봤습니다. 자, 이게 아마 사주상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인생의 최대 이제 목표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가 이 사람은 이제 최대의 인생 목표가 돈을 버는 겁니다. 아마 이분의 집에 가면 자, 글씨를 이제 10,000원짜리 이렇게 우리 크게 액자로 된 것들 있죠. 아마 돈 해가 붙여놨을 겁니다. 돈 이런 식으로. 그분한테 그게 생명이죠.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인 화가 여자니까. 자, 그러니까 여자 저 여자 보고도 또 내일 보면 또 이 여자도 좋고 이 여자 보고도 또 다음날 되면 이 여자도 좋고 여자만 보면 속된 말로 그죠?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가. 자,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자, 기문원진 화교월살 있는 자는 종교인 인연이 있다. 종교인의 인연이 있다. 종교인 인연입니다. 자, 기문원진 화계월살. 자, 화계월살도 했고 기문원진도 다 했습니다. 자, 했지만 계속 반복해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공부의 묘미입니다. 자, 다시 또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문원진 하면은 제가 어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기문 같은 경우는 많이 얘기를 했고, 자, 기문에는 자, 귀신의 문이라는 게 있어서 기문이 이제 내가 사주가 좋고 대문의 운노가 좋아서 내가 발법할 때는 기문간살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나에게 아주 이렇게 남다른 창조적인 에너지, 창의력을 이제 극대화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작곡하는 작가다 이랬을 때는 정말 필요한 거죠. 남다른 창의력이. 그죠? 딱 그런 분들 보면은 베토벤이나 유명한 분들 보면은 정말 이 하늘의 기운과 하나로 동해서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뭐 누구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해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문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너무 좋을 때는 남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 남다른 기발한 아이디어, 발명을 하고 굉장한 이제 힘을 주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교인이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사주명리나 사람의 운명을 내가 가지고 상담자로서 역할을 해줄 때 기문간살이 이렇게 발달되시고 잘 이렇게 이제 쓰이는 분들은 그 사람을 읽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 사람을 읽어내고 그 사람의 기운을 함께 동해서 그 사람에게 힘을 몇 배로 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좋은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내 사주가 안 좋을 때는 또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아주 안 좋은 중독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패가 망신하는 경우, 나 스스로를 이제 망치는 경우가 기문간살. 자, 내가 아닌 타신이 들어와서 내 몸에 몸주로서 나를 이제 조정해서 나를 이제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기문간살이고, 원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잠깐 얘기했죠. 남녀 관계에 어떤
어떤 사랑운이나 애정운을 볼 때 원진을 이제 보면은 자, 안 보면 너무 보고 싶고 안 보면 참 잘해주고 싶고 다음에 오면 잘해줘야지 하면서 막상 나타나면은 하루 이틀은 하하호호 자기야 뭐야 괜찮다가 3일 딱 지나면 언제 가나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 왜 짜증나게 하지 왜 이렇게 들어붙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문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일을 견디지를 못한다. 자, 그래서 원진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애정운을 볼 때 그런 이제 그런 의미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고, 기문, 또 묘신, 자 원진하고 또 기문간살이 이렇게 함께 또 같이 있는 것도 이때 했습니다. 자 보면 추고, 기문, 묘신, 사술, 진해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원진하고 또 추고, 기문간살하고도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인터넷 들어가셔서 딱 이렇게 목록을 적으시고 딱 어떤 것이 같이 함께 추구도 되고 기문간살도 되고 원진도 되는지 또 체크해 보십시오. 자, 여러 가지 외울 것들이 많으니까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문과 원진살을 요런 살이고 또 거기에다가 또 화개월살은 지지에 토 기운이 많다는 겁니다. 진술 충미가 이렇게 있을 때 진술 중에 하나는 화개가 되고 하나는 월살이 되고 이렇게 해서 화개월살의 기운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문과 원진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종교인의 인연이 있다. 종교인의 삶을 살 가능성이 좀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의 사주에 보니까 기문간살에 원진도 있고 화개월살이나 이렇게 있다면 내가 꼭 종교에 어디 뭐 절에서 내가 귀의를 해서 스님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의 일상적인 생활은 거의 종교인의 삶과 똑같습니다. 자, 종교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초를 많이 켜죠. 절이나 교회, 성당에 가면은 자, 그 초가 의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인의 사주. 종교인의 운명이 보면은 자, 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불태워서 나의 몸을 녹여내는 거죠. 자, 어두운 곳에 밝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몸을 희생해서 내 몸을 사그러지게 만들어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종교인의 큰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내가 진짜 완전히 내가 종교인으로 기이하지는 못해도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이제 기운이 있다 하시면은 내가 이런 삶을 나는 살아야지 나의 인생이 무난하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개수일간 한습된 사주에 9가지 인생의 어떤 여정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대운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완전히 판도가 뒤집힙니다. 자, 뒤집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행년이나 또 대운이나 어디서 충이나 형이나 어떤 이렇게 충돌이나 어떤 이런 것들 합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또 변화가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또 공부가 깊어지면 또 이제 다음에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자, 오늘은 이래서 천간에 5가지 양과 5가지 음을 자, 한습된 하나와 습한 사주의 그 경우에 어떤 행로들을 봤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그 5가지의 에너지, 음양, 오행. 자, 5가지 이 에너지를 천간에 그러니까 총 10글자죠. 10개의 에너지를 이제는 난조된 사주 속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난하고 습한 게 아니고 건조하고 불길가 많은 상황에서 이 5가지 에너지 음과 양은 어떤 인생의 그 어떤 여정을 맞이할지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을 만날지 또 이제 드라마 한 편 드라마 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만 해도 엄청난 드라마죠 그죠? 자, 한습된 사주 난조된 사주 참 인생 가는 길이 곤욕입니다. 자, 이렇다고 인생을 안 살 수도 없고 이왕 걸어가는 길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자, 이왕 우리 걸어가는 길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자, 바르게 공부해서 어차피 오는 쓰나미, 태풍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전생에 다 만들었으니까.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왔습니다. 자, 어차피 오는 태풍이라면 자,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태풍을 미리 견제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태풍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내가 태풍이 온다는 걸 미리 예견한다면 내가 그 방어막을 칠 수 있는 거죠.
태풍은 옵니다.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음막을 치고 내가 대비를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내가 당하는 그 어떤 퍼센테이지는 모르고 당하면 뭐 100% 당할 것을 내가 알고 미리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커버를 해놓고 있으면 한 60%, 50%만 내가 그것을 당한데도 얼마나 큰 희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는 매 순간 하셔서 자, 작은 정보지만 지금 오늘 듣는 정보가 작은 정보지만 자, 언젠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정보 하나가 나 인생의 큰 우산이 돼서 비바람, 태풍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이 공부의 노력이 나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중생들아 라는 이제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모험 속에서 끊임없는 미지의 탐험 속으로 자, 오늘 하루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늘과 함께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하늘과 함께하는 그 함께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겸허한 자세로 오늘 하루 주신 이 인생의 오늘 하루를 멋지게 창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제 난조된 불구덩이 속의 사주의 어떤 드라마들을 보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